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원병원재단 부사장. 저한테 아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5통이나.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재벌이 받은 의문의 편지와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족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서준호입니다. 서원병원재단 부사장 41살. 종로 명문가 4대 독자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00평 규모 전통 기와 대저택에서 자랐고 100명이 넘는 고용인을 거느린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였죠. 제 손목에 차인 시계 하나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가 300만 원. 정장 한 벌이 1000만 원. 제 몸에 걸친 것들만 해도 한 가정의 1년 생활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2023년 12월 한강 둔치에서 노숙자 지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 이름으로 기부금 1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문가 4대 독자의 얼굴엔 언제나 여유가 묻어나야 했으니까요. 서 부사장님, 이번 기부의 취지가 뭡니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도시락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비닐 천막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데 툭, 툭 목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보이는 여자가 천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윤가은, 15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도시락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누구래요? 전처래요. 서 부사장 전처. 헐, 진짜요? 근데 왜 저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홍보팀이 급히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은은 저를 보자마자 몸을 돌려 천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이며 도망치듯. 아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한 겁니다. 저를 마치 제가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여기서? 왜 저렇게? 그리고 왜 도망칠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외면했던 진실이 저 천막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관절을 문질렀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어요. 손목에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사장님, 다음 일정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이동하셔야. 알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소가 굳었습니다. 명문가 4대 독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둔치의 비닐 천막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곳에 가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숨은 게 아니라 버려진 겁니다. 누군가에게. 15년 전 제가 떠나보낸 여자. 15년 후 한쪽 다리를 잃고 천막에서 살아가는 여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무서운 진실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 제 삶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천평 대저택과 비닐 천막 사이의 거리, 5천만 원짜리 시계와 한쪽 다리를 잃은 여자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만든 건 누구일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은의 뒷모습이 눈에 계속 남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이며 천막 속으로 사라지던 그 모습, 그리고 그녀가 저를 보던 눈빛, 공포, 증오, 그리고 뭔가 더 있었습니다. 비밀, 제가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저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뒷거울로 한강 둔치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귀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타블렛을 건넸습니다. 부사장님, SNS에 사진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천막 앞에서 얼어붙은 제 모습, 그리고 댓글들. 저 여자 누구래? 전철에. 근데 노숙자였네. 디귿디귿. 재벌이 전철을 저렇게 만들어놨네.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 요청 넣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미 캡처가 됐어. 다음 일정 진행하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차에 올라 본가로 향했습니다. 종로 천평 대저택. 4대 독자 외동아들이 살아가는 곳.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100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나무였죠. 집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송여사, 서원병원재단 회장, 서씨 가문의 실세, 그리고 제 인생의 설계자.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등만 보였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앉아라. 명령조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늘 한강에서 가은이를 봤다지? 네. 사진도 돌아다니더구나. SNS에 삭제 요청 넣었습니다. 삭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넌 우리 집안의 전부란다. 알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4대 독자 외동. 우리 집안은 단 하나의 아들로 400년을 이어왔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 무게를 아느냐? 압니다. 안다면 왜 흔들리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내 눈이 말하고 있어. 오늘 가은이를 보고 흔들렸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손에 오래된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기록이야. 4대를 이어온 외동아들들의 기록.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1대 서정훈 마이너스 외동아들 나음. 가문 계승. 2대 서명수 마이너스 외동아들 나음. 재산 확대. 3대 서윤철 마이너스 외동아들 나음. 병원 설립. 4대 서준호.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너.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대를 이어야 해. 외동아들을 낳아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의 운명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선우가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니? 선우, 제 아들, 가은과의 아들, 10살에 죽은 우리 집안 유일한 손자였어. 대를 이을 유일한 핏줄이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해. 재혼해서 다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어머니, 왜? 틀린 말이니? 넌 41살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외동아들을 낳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은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야. 15년 전에 끝났어. 다리까지 잃었다며? 더 이상 쓸모없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넌 모르는구나. 어머니가 노트를 덮으셨습니다. 외동아들의 무게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저주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가은이는 잊어라. 다시는 찾지 마라. 내가 지켜야 할 건 저 여자가 아니라 이 집안이야. 서재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100년을 산 나무, 사대를 지켜본 나무, 그 나무 아래서 선우가 뛰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무 정말 크다. 그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나무야. 와, 그럼 나도 커서 여기서 내 아들이랑 놀 수 있어? 그럼, 그날의 약속?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외동아들의 무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그 무게가 가은을 짓눌렀고 선우를 앗아갔고 지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4대 서준호, 외동아들 출생 대기 중.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가은, 유산 이외. 재임신 압박 필요. 손자 출산 독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선우에게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덮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외동아들의 저주, 그 저주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가은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막, 목발, 한쪽 다리를 잃은 여자.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 변호사, 윤가은 현재 상황 파악해줘. 조용히. 알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배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보고서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가은 39세. 한강 둔치 천막촌 5년째. 이혼 후 반지하 전전, 최저임금 일용직. 그 전 10년은 공백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윤가은 씨, 내일 병원 가신답니다. 목발이 부러졌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마포구 공공병원 대기실. 가은이 부러진 목발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은 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목발이 부러졌다면서요. 새 걸로. 필요 없어요. 가세요. 가은 씨, 당신이 여기 왜 와요? 동정하러? 아니면 확인하러?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러 왔어요? 만족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가은이 소리쳤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뭘 원하는데요? 일어서려다 목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몸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 치워요. 가은이 제 손을 쳤습니다. 찰싹. 당신 손 안 잡아요. 절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가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가은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목발 없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싫어요. 가은 씨, 가요. 제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보기 싫어요.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요. 당신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가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부러진 목발이 굴러다녔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부사장님, 어디로? 재단. 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은의 눈빛, 공포, 증오, 그리고 눈물. 당신 보기 싫어요. 왜 저렇게까지 저를 거부할까요? 15년 전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니, 어머니가, 집안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가은 관련 모든 기록 찾아줘. 15년 전부터 빠짐없이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상관없어. 찾아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저를 파괴할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가은이 왜 저렇게 됐는지, 선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차가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당신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증오할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산부인과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은이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산이래요. 우리 아기 또 못 지켰어요. 또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2번이나 유산했는데 제 몸이 문제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화나지 않아요? 아들 못 낳을 수도 있는 며느리잖아요. 저는 가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유산은 내 몸 때문이잖아.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 회의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어. 아기를 잃었는데 중요한 회의거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홀로 남은 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윤가은과 협의 이혼한다. 위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으니까요. 대를 못 이을 여자한테 왜 돈을 줘?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 변호사였습니다. 부사장님, 추가 자료 찾았습니다. 말해봐. 윤가은 씨, 이혼 직후 정신과 치료받으신 기록 있습니다. 중증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기록도 있습니다. 3번,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이혼 후 1년 사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 조사해줘.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자살 시도 후 입원 기록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2009년 3월 이후로 10년 동안 공백이에요. 10년. 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다시 기록이 나타납니다. 한강 천막촌 입소 기록. 2020년 8월. 선우가 죽은 그 해. 부사장님, 혹시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모르겠어. 찾아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천막촌이 있을 겁니다. 가은이 살고 있는 곳. 제가 버린 여자가 떠밀려 간 곳. 돌이켜보면 그때 멈춰서서 진짜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가은은 제 아내입니다. 아들을 못 낳아도 저는 가은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가은을 버리고 집안의 무게에 굴복했습니다. 침묵의 대가. 가은의 자살 시도 3번, 10년의 공백, 그리고 한쪽 다리를 잃고 천막에서 살아가는 현재.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준호 씨, 행복할 거예요. 우리.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행복은 없었습니다. 압박만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라. 아들을 낳아라. 외동을 낳아라. 그 압박이 가은을 짓눌렀고 저를 비겁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년 공백 기간 반드시 찾아줘. 그 시간에 답이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가은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과로 뭐가 달라질까요? 자살 시도 3번, 10년의 공백, 한쪽 다리, 제가 만든 결과들,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속죄할 방법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가은이 울고 선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부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상관없어. 윤가은 관련 조사 어디까지 진행됐어? 그게. 배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말해. 10년 공백 기간 재단에서 기록을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재단? 누가? 회장님이십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윤가은 씨 모든 기록 삭제 요청, 결제 서명이 있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쿵. 왜 가은의 기록을 지워? 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지금 그게 중요해? 가은이 10년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SNS에 한강 행사 사진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타블렛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벌이 전철을 노숙자로 만들었네. 언론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거절해. 이미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막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도 아니고. 배 변호사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사장님, 법 드립 하나 쳐도 될까요? 댓글 소송은 원클릭.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해? 부사장님이 너무 심각하셔서 숨 좀 쉬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정확히 뭘 원하냐고? 윤가은 씨를 돕고 싶으신 겁니까? 진실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둘 다야. 그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야? 합법적 경로로 모든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재단의 기록 삭제, 회장님의 개입, 윤가은 씨의 10년 공백. 하나하나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의 결단도. 결단? 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맞서실 각오가 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서원병원재단 회장, 제 인생을 설계한 사람. 모르겠어.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해. 가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선우요? 내 아들이야. 10년 전에 죽었어. 배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기록이 다 지워졌으니까. 기록이 지워졌다고요? 그래. 선우 관련 기록도 찾아줘. 사망 원인, 장소, 날짜. 전부. 배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부사장님, 응? 진실을 알고 나면 견딜 수 있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야 해. 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드립은 그만 치고 진지하게 일하겠습니다. 문을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만 더. 뭔데? 윤가은 씨, 다시 병원 가신답니다. 이번엔 다리 재활 상담이라고. 언제? 내일 오후 2시. 같은 병원입니다. 알았어. 배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상도 분노도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의 결혼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가은. 이 순간 저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찾고 사과하고 속죄하기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배 변호사의 법 드립이 제게 숨을 틔워줬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사흘 후 배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부사장님, 1차 보고서입니다. 윤가은 씨의 이혼 후 생활 기록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8년 5월 이혼. 2008년 6월 강남구 반지하 입주.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 2008년 7월 지하철 청소 용역. 월급 90만 원. 2008년 9월 정신과 입원. 자살 시도. 손이 떨렸습니다. 2009년 3월 두 번째 자살 시도. 그리고 4월부터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페이지들. 10년 공백입니다. 2009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재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8월 기록 재등장. 마포구 쪽방촌. 2019년 12월 한강 둔치 천막촌 입소. 2020년 8월 마포 공사 현장 사고. 한쪽 다리 절단된 여성이라는 목격자 진술. 심장이 멈췄습니다. 2020년 8월. 그때가, 네, 선우님이 돌아가신 때입니다. 파일을 덮었습니다. 배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의료 기록입니다. 2009년 3월 정신과 입원. 2019년 9월 다리 절단 후 재활.
달인은 언제?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2019년 여름쯤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왜 어머니가 가은의 기록을 지워? 대체 왜? 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숨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뭘? 윤가은 씨와 서 씨 가문의 연결고리를. 이혼 후에도 가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게 재단과 관련 있다면. 말이 안 돼. 이혼했는데 왜 계속 관여해? 그게 문제입니다. 왜 10년 동안 기록을 지우면서까지 가은 씨를 추적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님 관련 기록도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윤선우 출생 신고. 어머니 윤가은. 아버지 미상. 아버지 미상? 선우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론 아닙니다. 이혼 후 출생이라 자동으로 호적에서 제외됐습니다. 201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선우 관련 기록 전무. 10년 동안 선우는 어디 있었어? 모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5일 마포 공사 현장 사고. 신혼 미상 남자아이 사망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말도 안 돼. 선우가 죽었는데 신혼 미상? 사고 자체가 축소됐습니다. 언론 보도 없음, 수사 기록 없음. 그리고 사고 직후 재단에서 25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파일을 던졌습니다. 쿵. 이게 말이 돼? 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단순한 기록 삭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입니다. 왜 내 아들을 숨겨? 왜 가은을 추적해?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답은 10년 공백에 있습니다. 10년 공백. 2009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가은 씨와 선우님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게 열쇠입니다. 책상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배 변호사. 네. 10년 공백 반드시 찾아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뭔데? 부사장님, 진실을 알고 나면 회장님과 맞서야 합니다. 각오되셨습니까? 모르겠어.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알아야 해. 가은에게, 선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감정 없는 기록들. 하지만 그 속에 가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천막촌, 지하철 청소, 신문 배달, 폐지 수집, 자살 시도 3번, 그리고 한쪽 다리 절단. 이게 제가 버린 여자의 15년이었습니다. 창밖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천막촌, 제가 만든 지옥. 사실만 쌓자. 기록 하나, 영수증 하나, 목격담 하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년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 모든 답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배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2008년 산부인과 통화 녹취록입니다. 가은 씨 유산 당시 기록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음성 파일. 네, 서원병원 재단입니다. 윤가은 환자 관련해서요. 성별 확인은 아직이지만 윗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 조치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유산 조작 가능성입니다. 목소리는 회장님과 유사하고 통화 날짜는 가은 씨 2번째 유산 일주일 전입니다. 왜 손자를 원하면서 유산을 시켜? 성별 때문입니다. 첫 번째도 여아, 두 번째도 여아 가능성. 외동아들 집착 때문이었을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09년 가은 씨 자살 시도 당시 응급실에 나이 많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목격담입니다. 누가 고급 승용차 가은 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 돈 받고 깨끗이 사라져. 어머니가 가은을 협박했어? 네. 그리고 가은 씨는 사라졌습니다. 2009년 4월 10년 공백의 시작입니다. 가은 씨는 전남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2010년 3월 선우님을 낳았습니다. 화면에 낡은 단칸방 사진,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 가득. 여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생선 손질, 편의점 알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선우님을 키웠습니다. 2019년 5월 선우님이 서울 마포구로 전학했습니다. 석 달 후 가은 씨가 마포대교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범인 도주, 미제 사건. 범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재단 법무팀이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재단이 왜? 모릅니다. 가은 씨는 거절했고 병원 퇴원 후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한강 천막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배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선우님도 그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 1년 동안 어디 있었어? 모릅니다. 학교 기록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습니다.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네. 마포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더 파야 합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가은 씨와 선우님의 행적을, 그리고 회장님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네. 재단 자금 흐름, 통화 기록, 일정표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배신이야. 진실을 찾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사장님 각오되셨습니까? 모르겠어.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알았어. 해봐. 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드립은 안 치고요. 문을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만. 뭔데? 이 녹취록 법적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불법 녹음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럼 왜 보여줘? 진실을 알려드리려고요. 증거는 따로 찾아야 합니다. 배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녹취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윗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라서 유산시키고 가은을 협박해 쫓아내고 10년 후 사고를 내고 선우를 숨기고 결국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선이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의혹만 쌓였습니다. 진실은 가까워지고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은을 위해서, 선우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틀 후 배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마포 공사 현장 안전 인증서를 찾았는데 이거 완전히 조작됐습니다. 펼쳤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가득했지만 뭔가 섬뜩하게 이상했습니다. 도장 날짜가 뒤죽박죽입니다. 공사 종료 후에 찍힌 것도 있고 타 현장 인감도 섞였습니다. 완전히 조작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장 크기도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였습니다. 감리소장 강도식, 이 사람 계좌에 2019년 7월 재단에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단에서 감리소장에게 돈을? 네. 그리고 한 달 후 2019년 8월에 가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교통사고까지 계획된 것일까요? 가은의 다리를 빼앗은 그 사고가 메모에 짧게 적었습니다. 무사고 조작 의심, 안전 인증 불일치, 2020년 8월 15일, 사고 당일 CCTV 영상, 사고 이틀 후 전부 삭제됐습니다. 재단 법무팀이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선우님 사망 바로 다음 날에 화면에 이메일,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 서원병원재단 법무팀, 제목 긴급 CCTV 영상 삭제 요청, 날짜 2020년 8월 17일, 선우가 죽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왜 재단이 CCTV를 지워?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고 직후 사흘 만에 25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감리소장 5억, 언론사 5곳각 1억, 국회의원 이철수 10억. 계획적이었습니다. 모든 결제는 회장님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왜 내 아들을 숨겨? 재단이 공사 현장 투자자였습니다. 안전사고가 터지면 재단 평판 타격, 주가 폭락.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고를 묻고 선우님을 신원미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공동묘지 무형고자 구역에 이름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배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이 증거들 전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회장님을 고발하면 구속됩니다. 재단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뭔데? 회장님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가문을 지킬 겁니까? 진실을 밝힐 겁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천막촌, 가은이 살고 있는 곳, 선우가 이름 없이 묻힌 곳,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 변호사, 네, 계속 파, 더 깊이, 빠짐없이, 어머니든 재단이든 가문이든 전부 밝혀내. 각오되셨습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 배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의혹을 쌓아 벽을 만들면 진실은 그 벽을 밀고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어머니와 찍은 사진. 준호야, 넌 우리 집안의 전부란다. 그 말이 가은을 죽였습니다. 선우를 죽였습니다. 사진을 증거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용의자였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 문태식 찾아줘. 2020년 마포 사고 담당. 만나야 해. 중간 지점을 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가문은 무너질 것이고 어머니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파괴될지 모릅니다. 명예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은을 위해서, 선우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사흘 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서재로 올라오너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계신 겁니다. 뭔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등을 보이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앉아라. 명령조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손에 오래된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배 변호사 시켜서 조사하고 있다는 거 다 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어머니, 입 닥쳐. 내가 말할 때는 듣기만 해. 어머니가 노트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쿵. 먼지가 날렸습니다. 서씨 가문 4대 기록이다. 모든 진실이 여기 있어. 내가 찾던 답도, 내가 두려워하던 진실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죽 표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서씨 가문 4대 외동, 대를 이을 손자 필수. 다음 페이지, 일대 서정훈, 외동아들 출생. 가문 계승 완료. 2대 서명수, 외동아들 출생. 재산 확대. 3대 서윤철, 외동아들 출생. 병원 설립. 4대 서준호, 외동아들 출생 대기 중.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윤가은, 유산 2번. 재임신 압박 필요. 2008년 3월 산부인과 조치. 여아 추정으로 유산 유도. 2009년 3월 윤가은 자살 시도. 격리 조치.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읽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윤선우 출생 확인. 외동아들. 그러나 이혼 후 출생으로 호적 제외. 2019년 5월 윤선우 서울 이주 추적. 2019년 8월 윤가은 제거 시도. 실패. 다리만 손상. 제거 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노트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제거 시도다. 어머니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발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가은이는 없어져야 했다. 내 과거를, 집안의 치부를 알고 있었으니까. 살아있으면 언젠가 재단 앞에 나타날 게 뻔했어.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겁니까? 사고로 위장했다. 하지만 죽지 않더구나. 질긴 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선우?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 손자입니다. 손자? 호적에도 없는 아이가 무슨 손자냐?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외동아들이긴 했지. 우리 집안 핏줄이긴 했어. 노트를 다시 펼치셨습니다. 천천히, 마치 저를 고문하듯이. 2020년 8월 윤선우 제거 완료. 공사 현장 사고로 위장. 세상이 멈췄습니다. 완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거 완료가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다. 없앴다. 깨끗하게.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우를 죽였다는 겁니까? 죽인 게 아니다. 제거한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선우는 위험했다. 가은이랑 함께 재단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 스캔들이 터지고 재단 이미지가 추락하고 모든 게 망가진다. 그래서 죽였어요? 10살짜리 아이를 제거했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외동아들의 무게를 아느냐? 사대를 이어야 하는 압박을. 이 집안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내가 가은이랑 결혼한 것부터가 실수였어. 그래서 제 아들을 죽인 겁니까? 내 손자가 아니야. 호적이 없으면 손자가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뭐? 어머니는 이제 범죄자입니다. 뭐라고? 살인교사, 증거인멸, 배임.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미쳤구나. 내 어머니를 고발해? 너도 끝장이야. 재단도 가문도 다 무너져. 상관없습니다. 준호야,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닙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게 될 거야. 증거 없앨 수 있어. 배 변호사 입 막을 수 있어. 너도 끝장낼 수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문을 뚫고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 변호사, 긴급이야. 네, 부사장님. 어머니가 전부 자백했어. 녹음은 못했지만 증거는 충분해. 그리고 위험해. 어머니가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야.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형사 문태식한테 연락해. 내일 당장 만나자.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본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천평 대저택, 사대를 이어온 집, 외동아들의 저주가 서린 집. 이제 이 집은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강. 네. 한강 천막촌. 가은 씨가 있는 곳. 운전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본가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귓가에 남았습니다. 제거 완료. 두 글자가 제 아들의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도 증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은에게, 선우에게 한 짓의 증거.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가은에게 사과하고 선우에게 용서를 빌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치를 겁니다. 차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빛. 그날 밤 저는 마포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죽은 그곳, 제가 가봐야 했습니다. 밤 11시,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굴착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 반쯤 무너진 벽, 뒤틀린 철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게, 천천히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잔해가 깔렸습니다. 사각, 사각.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여기서 선우가 죽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짝. 손이 떨렸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사이즈였습니다. 220? 선우 것일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우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환청이었습니다.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 둘. 검은 옷. 마스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관계자 아니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준호입니다. 서원병원재단. 압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뭐? 회장님 명령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겁니까?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싫다고 하면?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빛이 반짝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아프게 됩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철근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3층.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상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뒤돌아섰습니다. 남자 둘이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남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른다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증인도 전부 없어질 거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포 현장. 위험.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 증거 지켜. 전송. 남자가 휴대폰을 쳤습니다. 퍽.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칼날이 목에 닿았습니다.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행복할 거예요. 결혼식 날의 미소.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칼 내려놓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손전등 빛이 비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형사 둘이 올라왔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남자 둘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엎드려. 남자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사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님, 문태식입니다. 배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배 변호사가? 네. 부사장님 위치 추적해서 왔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형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장 밖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배 변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 위치 추적했습니다. 마포 현장으로 가신 걸 확인하고 바로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고마워.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날 살렸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셔야 합니다. 쇼크 상태십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현장이 보였습니다. 선우가 죽은 곳, 제가 죽을 뻔한 곳,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에게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배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회장님을 고발해야 합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알아. 오늘 일로 결정적 증거가 생겼습니다. 두 남자 체포됐고 휴대폰 기록도 있고 회장님과의 연결고리도 추적 가능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구속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흐려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문도, 재단도, 가족도. 하지만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남았습니다. 선우를 위해서, 가은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울 겁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올 겁니다. 반드시. 병원 병실, 새벽 3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칼에 긁힌 상처, 조금만 깊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옆 테이블에 선우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고 먼지 묻은.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선우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살밖에 안 됐잖아. 왜 너였어야 했어? 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문이 열렸습니다. 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안 괜찮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십니다. 오늘 죽을 뻔하셨으니까요. 배 변호사. 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복수? 정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우는 이미 죽었어. 가은이는 다리를 잃었어. 계속 싸워봤자 뭐가 달라져? 배 변호사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면 재단이 무너져. 직원 3,000명이 직장을 잃어. 환자들은 어떡하고. 가문은 완전히 끝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끝나. 부사장 자리, 재산, 명예, 전부 잃어.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배 변호사,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기면 뭐가 남아? 진실이 남습니다. 진실? 네. 선우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진실. 가은 씨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제거였다는 진실. 그리고 부사장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진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 그렇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더 큽니다. 지금 멈추시면 회장님은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 문태식이 보낸 겁니다. 오늘 체포된 두 남자 조사 결과 강민수 42세, 전과 오범, 폭행, 협박, 박철호 38세, 전과 3범, 살인미수 공갈, 둘 다 재단 경비 용역 소속, 고용주는 회장님,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회장님에서 강민수에게 살인교사로 기소 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사장님, 응,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 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검찰청에서 고발장 접수합니다. 부사장님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내가? 네. 피해자이자 고발인이시니까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아침까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았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괜찮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흘렀습니다. 2007년 겨울. 안녕하세요. 윤가은입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2008년 봄. 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네. 행복할게요. 2010년 3월. 아빠. 선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2019년 8월. 준호 씨,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병실에서 울던 가은. 2020년 8월. 신원 미상. DNA 검사 없음. 차갑게 읽어주던 경찰의 말. 2025년 10월. 제거 완료. 어머니의 목소리. 눈을 떴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10시. 검찰청. 갈게. 끝까지 싸울게. 전송.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우의 운동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진실을 밝힐게. 엄마를 지킬게.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게.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싸움. 가문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고발하고 진실을 세우는 싸움. 잃을 것은 많습니다. 얻을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선우가 봅니다. 가은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의가 저를 부릅니다.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목에 붕대, 충혈된 눈.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준호.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거울 속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선우야, 아빠 간다. 속삭였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 차에서 내렸습니다. 배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차갑게 솟아 있었습니다. 손에 고발장을 쥐었습니다. 서윤철 회장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 가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였습니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변호사 둘이 옆에 섰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고발하러 왔습니다. 내 어머니를, 너를 낳아준 사람을. 어머니가 먼저 배신하셨습니다. 가은을 죽이려 했습니다. 선우를 죽였습니다. 증거 있어? 고발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추적, 증인 진술. 어머니가 선글라스를 벗으셨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할 거니? 네. 너, 내 아들 맞니?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윤선우의 아빠 윤가은의 남편입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배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제발. 엄마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는 걸. 하지만 늦었습니다. 선우한테 사과하세요. 가은한테 사과하세요. 선우는 죽었잖아. 죽인 건 어머니입니다.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계단을 올랐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검찰청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 문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호 부사장님.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오셨습니다. 변호사들이 부축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민준 검사입니다. 고발장 접수하러 오셨죠? 네. 검사가 고발장을 읽었습니다. 피고발인 서윤철, 혐의 살인교사, 증거인멸. 증거 자료가 상당하네요. 전부 확인된 것들입니다. 접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사건 크게 터질 겁니다. 언론이 몰려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님도 조사받으실 겁니다. 재단 업무 연루 여부 확인차.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접수됐습니까? 응. 끝났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가은 씨를 만나십시오. 이제 말씀하셔야죠. 전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아, 나야. 준호 씨? 응.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요? 한강. 우리 처음 만난 곳.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한강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찰청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가은에게 모든 걸 말하는 것. 선우의 죽음을, 어머니의 범죄를, 제 각오를. 차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강공원. 오후 2시. 가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뭐예요? 선우 얘기야. 선우가 우리 아들이야. 무슨 소리예요? 2010년 3월에 태어났어. 내가 혼자 낳았지. 2020년 8월 15일 선우가 죽었어. 마포 공사 현장에서 살해당한 거야. 누가? 우리 어머니. 가문 때문이야. 호적이 없는 손자는 위험했대. 그래서 제거했어. 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 5년이나 지나서 알았어. 선우가, 우리 아들이. 둘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선우. 공동묘지. 무연고자 구역. 이름도 없이 같이 가요. 공동묘지. 오후 3시. 작은 비석. 2028, 17.
신혼 미상. 가은이 무릎 꿇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저도 무릎 꿇고 운동화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선우야, 내 거지? 아빠가 찾았어. 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감옥 갈 거야. 당연하죠. 용서 못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선우야, 다시 올게. 차 안. 오후 5시. 준호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커피숍 영수증이네요. 2007년 12월. 우리 처음 만난 날. 여기 봐. 금액. 영원? 영원? 응. 서비스였어. 나도 이제 영원에서 시작할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럼 뭐 할 건데요? 일해야지. 평범하게. 그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뭐라고요? 결혼하자. 다시. 제대로.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영원이야. 하지만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했던 우리잖아. 또 할 수 있어. 가은이 울었습니다. 바보. 응? 왜 이제야? 왜 이제야 이런 말해요? 미안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근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다시 시작해요. 영원부터.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진실, 용기, 그리고 사랑.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서원병원재단 서윤철 회장 구속, 살인교사 혐의, 서준호 전 부사장, 재단 사퇴, 모든 재산 피해자 보상금으로 외동아들의 저주, 4대 가문 몰락,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6평 남짓, 가은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우 운동화, 영원 영수증,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 선우 사진을 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 지켜봐줘. 가은이 사진에 말했습니다. 저도 저랬습니다. 선우야, 아빠 열심히 살게. 약속? 다음 날부터 일을 구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9,500원. 첫 출근.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았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하는 삶. 하지만 가장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퇴근 후 가은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응. 돈 주고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웃었습니다. 영원 라면이니까? 맞아요. 영원이 최고예요. 둘 다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선우도 보고 있을까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우야, 잘 자. 가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자.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한 새로운 하루. 하지만 가장 값진 하루였습니다. 1년 후, 2026년 8월 17일, 선우 기일, 공동묘지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낡은 경차, 중고로 산 것.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준호와 가은. 준호는 청바지에 후드티,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가은은 목발 없이 걸었습니다. 의족을 찾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 천천히. 준호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내렸습니다.
2살, 남자아이. 엄마, 그래, 우리 윤준이. 가은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형아 만나러 가는 거야. 선우 형아. 형아? 응. 하늘에 있는 형아. 묘지로 걸어갔습니다. 선우 비석 앞. 이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선우. 2013, 15-2020, 8, 15. 사랑하는 아들이자 형. 1년 전 DNA 확인 후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준호가 무릎 꿇었습니다. 선우야, 아빠 왔어. 형 됐어. 동생 데려왔어. 아이를 비석 앞에 앉혔습니다. 여기가 형아야. 인사해. 형아. 아이가 비석을 만졌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해바라기. 선우가 좋아했을 것 같은 꽃.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선우야, 많은 일이 있었어. 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징역 15년 받았어. 이제 감옥에 있어. 면회는 안 가. 용서는 못해. 재단은 해체됐어. 직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갔고 환자들도 잘 옮겨졌어. 아빠는 지금 택배 기사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힘들지만 보람 있어. 엄마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상담 일해. 장애인 가족 상담. 엄마 경험이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 윤준이는 잘 커. 말도 빨리 배우고 내 이름도 알려줬어. 형아라고 불러.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어.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안아줬어. 가은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혼자 보냈어. 무서웠을 텐데. 윤준이가 엄마 얼굴을 만졌습니다. 엄마 울어? 응. 엄마 형아 보고 싶어서. 형아 어디? 하늘에. 저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형아. 윤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선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동생아. 잘 있어.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선우야, 다음 달에 또 올게. 윤준이 데리고. 가은도 일어섰습니다. 우리 잘 살게. 내 목까지. 약속? 윤준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비석이 보였습니다. 해바라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손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 선우야.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 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강 가요. 우리 처음 만난 곳. 좋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강공원. 오후 3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준이는 잔디밭에서 놀았습니다. 공을 쫓아 뛰었습니다. 가은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준호 씨도 행복해요? 응. 힘들지만 행복해. 후회 안 해요? 모든 걸 버린 거. 아니, 전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가 다시 받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살자. 선우 기억하면서. 네. 윤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배고파? 웃었습니다. 그래, 뭐 먹을까? 라면. 또 라면? 라면 좋아. 둘 다 웃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라면 3개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준호가 카드를 냈습니다. 3,600원입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맛있겠다. 윤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셋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3,600원짜리인데? 돈이 문제예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웃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라면 3개, 3,600원.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커피 2잔, 0원. 두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0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3,600원이네. 많이 벌었네요? 그래. 엄청 부자야. 둘 다 웃었습니다. 윤준이가 영수증을 만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엄마의 시작이야. 시작? 응. 0원에서 시작한 사랑. 사랑? 응. 사랑. 윤준이를 안았습니다. 가은도 안았습니다. 셋이서 안았습니다. 한강물이 흘렀습니다. 반짝이며 해가 기울었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진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갈까? 네. 우리 집. 6평 원룸. 하지만 우리의 집. 차가 출발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윤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재벌 부사장에서 택배기사로, 천평 대저택에서 6평 원룸으로.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한 삶. 하지만 가장 값진 삶입니다. 차가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라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영원에서 시작한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상으로 마치며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